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온 국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현무미사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간 현무미사일은 괴물미사일이라고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8초가량의 현무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현무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무려 핵탄도 7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탄두를 탑재하든 북한 전역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현무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현무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90곳 남북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무차별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해 현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명 괴물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뿐 그간 현무호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2021년 한미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호는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무기였습니다. 우리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미사일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술핵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제대로 판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8초가량의 현무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호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무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핵무기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위력은 엄청나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체계이죠. 현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데요. 현무는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하기에 북한의 지휘부와 핵, 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이 아무리 지하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무 한 발이면 초토화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능력에 레드라인 금지선에 근접한 만큼 현무호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간 알려졌던 수년대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 부어가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괴물군대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 중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과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갈아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미국에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물미사일 현무5는 탄도 중량이 무려 8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현무호의 탄두 중량을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정도이기에 탄도 중량 8에서 9톤이면 세계 최대급 위력입니다. 전술 핵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전모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기에 오히려 관통력 면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더 우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나로호의 출력이 7톤 100톤이기 때문에 현모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 로켓의 경우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일로 등에 오랜 기간 배치해 놓을 수 있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모가 무려 핵탄도 7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모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현모4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그 사거리의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현모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이상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00km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모를 보유한 채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한국의 현모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미사일 무기 연구 개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중거리 고성능 탄도 미사일로 현모를 소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모가 핵무기와 맞먹는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했는데요. 현모가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와 포병부대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모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발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 보유량은 무려 8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는 현모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모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모든 면에서 최대치로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모 미사일의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모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1년 현재 한국의 현모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 미사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모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이 새롭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잠수함 발사형 엑셀 비행 현모 3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형 현모 4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개발이 시작된 KF-1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모 4 미사일까지 현모 미사일 3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모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모 미사일 역시 유사시에 충분히 핵무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이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대형 탄도미사일을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 소식만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과 중국, 일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이 한국에게는 함부로 건들면 순식간에 적국을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계속된 도발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KF-21 전투기 211차 비행 반응. 한국, 인니 처벌 징계 안건 통과. 인니가 스스로 걷어찬 40조 원 신기술들. 폴란드, 3조 4천억 원 추가 입금 신뢰 입증. 과거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날렸던 인기는 KF-21 100차 비행 당일까지만 해도 기존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한국과 든든한 방산무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이번에 인니 정부가 입금한 돈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총 분담금 금액의 20분의 1.2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분명한 폴란드가 한 번에 2조 4천억 원을 입금한 것과 비해서 정말로 비교되는 행보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선 폴란드가 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의 도움이 1% 없이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과 동시에 100번이 넘는 활주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기체를 생산하기까지 반년 남짓 남았는데요. 2016년까지 천여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한국은 자국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사인, 제외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카타르 등 KF-22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줄 서는 국가들이 한가득입니다. 국산화의 94%를 달성한 KF-21 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미국에 버금가는 전투기 강국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답답한 분담금 입금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떨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삽질 때문에 가불관계가 완벽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인도네시아는 사고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사업에 단 1%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공동개발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조용히 얌전하게 한국이 수출하는 KF-21 전투기 50대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방산무기 수출 관계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헛전만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인도네시아에 관해 외교적인 신뢰성은 물론 서로 간 국민 감정까지 상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방산 무기 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화되었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KF-22 전투기와 엘프의 이유식 공격기를 판매하고 수출할 뿐 추가적인 혜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인니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분담금 사태를 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줄다리기를 하는지 인도네시아의 의문을 품은 한 명의 기자가 취재 끝에 그들이 한국 몰래 제3급과 위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니의 전투기 구매는 KF-2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진행 중이었고 인니 정부는 말로만 전투기 개발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전투기 구매는 답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이죠. 과거 인류와 한국의 공동개발이 시작되었을 당시 태희의 부인 1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최상급 전투기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초적인 전투기 정비 기술까지 약속하였고 전차인니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 모든 혜택을 걷어찬 건 인니 정부가 인니 국방부였습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은 2조 4천억 원의 성금 입금에 이어서 KF-21 공동개발까지 바라보니 서로가 의인하는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치열한 공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승리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만이 유일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갑위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는 K의 분실 1전투기 대신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이 녹록지 않자 F-15V-X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서 인니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주었는데요.
한국과 공동개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동안 인니는 다른 나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할 때 부품, 지적재산권, 엔지니어링, 인력 지원에 관련해 인도네시아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훈련 지원이 반드시 한국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정 부분을 공동생산, 합작투자대금의 기술 전수 또는 훈련 교육과 이 방법으로만 되돌려져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KF의 11 전투기를 무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니 국방부 프라보허가 추진했던 F-15V X 전투기 구매는 한국이 내건 법률을 위배하는 불법인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퇴출되려는 인도네시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옷이 고등훈련기와 관련된 추가 수입과 잠수함 부품에 관련해 전면 검토를 해버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압박에 인류의 계획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